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차영조 수장님의 옷을 뺏어 입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주가도 이제 조금 올랐으면 해서 저도 넉넉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당황하셨을 법도 한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좀 넉넉해졌습니다. 올해 4kg가 빠졌거든요. 그러셨습니까? 예, 올해 좀 넉넉하면서 살은 빼고 수익률을 올리자 제 모토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OX로 또 시청자분들께 쉽게 종목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이번 주 리오프닝 안에서 화두는 화장품주였고요. LG생활건강이 다시 또 황제주로 올라왔습니다. 100만 원 선 복귀했는데 더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의견은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사실 이거는 송하늘 팀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났던 쪽들이 원재료라든지 원자재 값이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항상 전가할 수 있는 쪽을 찾아봐라. 소비자에게 이제 전가해서 나에게 매출이 크게 타격이 없는 그런 종목이 LG생활건강, 농심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도 큰 타격을 입지는 않고 실제로 치약이라든지 세제 이런 품목들이 11%, 14% 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코로나 악재가 스멀스멀 조금 사라지고 있는 지금에서는 인상한 가격은 한번 쉽사리 내리지는 않는 게 또 장점인데요. 매출이 잘 나올 것을 예상함으로써 조금 요거는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LG생활건강 5 의견 주셨고요. 차윤 소장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리오프닝주를 접근해보자. 화장품은 그 안에 속해 있을까요? 화장품도 저는 LG생활건강이 나쁜 거다라는 게 보다는 색조 쪽을 좀 봐라. 색조.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잘 모르는 게 제가 어제 오전에 매경에 이제 출연해서 클리오를 좀 말씀드렸는데. 좋았어요, 주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화장을 할 것이다라고 남성분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셧다운 기간에도 기초 화장품은 매일 쓰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쓰는 것은 색조가 늘어나는 거지 화장품이 안 쓰다가 늘어난다라는 시각은 남성분들이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색조 화장품 이번에 사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하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냐 색조냐 복잡하죠. 하지만 투자자라면 능히 그것을 알고 투자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색조 쪽으로 키워드를 가져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LG생활건강 두 분의 O 받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원전주가 또 대선을 앞두고 조명을 받고 저희가 앞서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하준 과장님은 신재생 에너지 지금 당장 힘들지만 조금 더 두고 보고 원전주도 지금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자 의견 주셨거든요. 두 분의 입장은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정기술 오늘의 상승을 조금 더 꽉 잡고 가자 해주셨고요.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만 가져가도 될까요? 어떻게 봐줄까요? 자꾸 자랑을 하는데요. 어제 오전에 또 한정기술을 제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오전에잖아요. 오후가 그러니까 어제 아니라. 오전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한정기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정책 테마주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사그라들었어요. 이따가 제가 추천 종목으로도 정책 관련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쨌든 여야 주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또 중국이 현재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올림픽인지 전국체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끝나면 경기 부양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을 푸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작년 가을에 중국은 100기가 넘는 원전을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민간이 진출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나라 대 나라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대해서 나라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한정기술이고요. 한정기술이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전장에 이야기해 주셔서 또 우리 매일경제TV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겠지만 증시 오늘과 내일이 아닌 게 조금 아쉽지만 넘겨드리겠고요. 클리오 또 제보가 왔습니다. 어제 25,000원 간다 목표가 제시해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정말 고가가 25,000원으로 딱 들어맞았습니다. 한전기술까지 우리 소장님의 의견이 잘 접수가 되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A스토리 OX도 확인해 볼게요.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콘텐츠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살짝 사그라들었지만 이러한 재료가 있는 종목은 믿고 가봐도 괜찮을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들고 갈까요? 매도할까요? 들고 가자.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이고 흑자 전환 소식에 뭐 기관 외국인 너나 할 것 없이 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조금 더 봐야 될까요? 지금 엔터 뭐 이런 업종 관련한 쪽은 사실 실적이 유지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찍어내서 그거를 퀄리티 있게 팔아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주가 위치가 높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절대 나쁜 소식도 아닐 뿐더러 A스토리는 넷플릭스에서 킹덤을 성공시키면서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국내 제작사가 넷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최근 넷플릭스가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큰 무리는 없지만 뭐 디즈니라든지 쿠팡플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업계의 왕자를 조금 자리를 갖고 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적 기대 부응을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던 상황인데 오히려 떨어져야 할 국내 OTT 업종들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넷플의 투자 방향성과 조금 상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박을 노려야 하는 넷플의 경우에는 한국 OTT처럼 저렴하면서 또 초대박이 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업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투자 기회를 제공받고 또 이제 더 많은 작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조금 더 우리가 물론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나중에 조금 더 괜찮은 작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킹덤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제작을 한 A스토리가 흑자 전환 소식에 3거래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들고 가자. 꽉 잡아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다 5로 일치가 된 세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번엔 직접 꼽은 마감에 산다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매수하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요. 잊어졌던 그대, 잠깐의 휴식. 오늘 뭐 약간 하나의 대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예, 일단 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금 성장 주냐 가치 주냐 논란 속에 있는데 네. 보석 같은 주식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한전 기술이었고요. 네. 또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로 아까 살짝 힌트 주셨으니까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위에서 살 종목은 GS건설과 흥국 F&B입니다. GS건설 정책 역시 부동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딱 그 여야 주자들이 극명하게 반대했던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원전이고요.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그때 당시에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뭐 현대산업개발의 사태 이후에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뭐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일부 오늘도 제가 보니까 강남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제가 이제 구체적인 명칭은 안 붙이겠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가 가격이 14억이 떨어졌답니다. 그럴 정도로 네.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이름 지우기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잠실에 지금 재건축이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음마 아파트라든지 이제 몇몇 아파트들이 오랫동안 이제 수건 사업이 했었던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에 다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GS건설 같은 경우 자이라는 브랜드가 아파트 선호도 1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들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죠. 뭐 이주비라든지 하겠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GS건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이 재개발, 재건축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종목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런 이제 대선이 불과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바로 이런 정책들이 쏟아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강남을 필두로 해서 재건축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캐치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정도, 손절 라인은 38,000원 정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 38,000원. 저는 뭐 브랜드 따지지 않고 내 집이면 다 좋은데 제 집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식은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반대로만 가니까 그런가 보네요. 우리 송하늘 팀장님, 이번에 종목 들어볼 거는 흥국 F&B예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이렇게 키워드를 조금 뭐 땡땡 한 잔의 여유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그 음료 업종으로 선택한 거고요. 네. 또 이제 시장이 그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잠깐의 휴식을 되었으면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흥국 F&B는 뭐 H메이드라에서 브랜딩을 최근에 런칭했는데요. 커피, 이제 음료수, 디저트 이런 카페 운영에 필요한 이런 식음료를 이제 상품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스타벅스에 음료를 이제 원료를 공급하면서 좀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거의 2조 원으로 육박하면서 매출 순항이 자꾸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요 음료 제품 가격을 또 올린다는 소식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스타벅스의 충성 고객은 어떻게 보면은 음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다이어리 그리고 또 텀블러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음료를 마시는 수준의 충성도를 보여주는데요. 뭐 이제 명품 브랜드처럼 스타벅스를 먹는 이유는 단순 음료가 아닙니다. 근데 알고 보니 여기에 사용되는 게 다 흥국 F&B의 음료가 많다라는 점에서 실적 이런 음료를 자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 상승이 확실하게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 효과를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에게 맡겨버리고 거기서 오히려 히트가 친 음료라든지 이런 제품이 있으면은 매출이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상장 후에는 조금 치킨 싸움 때문에 매출 감소에 좀 허덕였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기업이 다른 경쟁자한테도 좀 당연히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높다는 거 알고 다들 이제 업계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B2B 사업 경쟁력이 조금 둔화가 되고 이제 성장성 둔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영업으로 이제 M&A를 가속화하기 시작했는데 푸른 주스로 조금 유명한 테일러 팜스 지분을 75%가량 인수함으로써 테일러 팜스 실적이 작년에 이제 3분기부터 반영돼서 실적 개선이 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라라 스윗이라고 이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마케팅에 성공한 그런 쪽을 인수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한 사업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봐주시고 손절가는 3,900원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500원 이상으로 조금 전에 정고점을 노려보겠습니다. 네, 스타벅스 등의 음료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흥국 F&B 오늘 또 마감을 산다 종목으로 GS건설과 함께 나와봤습니다.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